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역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선거 때 갑자기 출마하는 일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이 경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내 세 번째 국립자연휴양림인 김해 불모산 용지봉 자연휴양림이 개장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자유업종인 키즈카페나 만화카페의 소방안전 기준 강화를 앞두고 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도지사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물난을 겪는 여당에 비해 야당에선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박완수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창원 의창구가 지역구인 박완수 국회의원이 CEO형 행정 전문가를 자처하며 경남 도지사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첫 출마 선언으로 당내에선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 의원은 지역투자청과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설립해 기업 유치와 창업을 지원하는 등 위기의 경남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부울경특별지자체 출범은 도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경남에서 나고 경남이 키운 저는 경남을 미래로 이끌 신념과 역량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현역 의원 출마 감점 조항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선 현역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윤한홍 의원과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태호 의원의 출마가 주요 변수입니다. 이외 국민의힘에선 2~3명의 현역 의원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당협위원장직 사퇴 시한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정의당에선 여영국 대표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역 출신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지역을 떠나 있다가 선거 직전에 주소를 옮겨서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귀향 정치인들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경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녕 출신으로 합천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것 말고는 45년 동안 경남을 떠나 활동했던 홍준표 의원.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뜬금없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어느 도청보다도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큽니다. 그래서 이 창원의 요지 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같은 시기 사천이 고향일 뿐인 민주통합당의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당시 도지사 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하자 곧바로 떠납니다. 창원 출신의 안상수 전 창원시장도 50년 만인 2014년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됐고 재선에 실패하자 창원을 떠납니다. 이처럼 지역을 떠나 있던 출향 인사들이 선거 직전에 귀향에 출마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이 경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평생 자신의 입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선거 직전 고향 출마는 고향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위공직 모두 거치고 난 뒤에 이제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그 참 명분으로 지역에 내려와서 시장하겠다, 도지사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최소 3년 이상 지역에 몸담아야 한다며 창원시장 선거에 귀향자 출마 반대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순수한 기양이라고 보기는 힘이 들고 중앙에서 끈 떨어지니까 고향에서 다시 공직을 얻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지방정치가 중앙태물 관료들과 중앙태물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들은 귀향자 공천 반대 운동에 10,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여야가 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에 각 정당에도 이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이 중도보수 경남교육감 최종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단일화를 주관한 나라사랑연합회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2개의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26.1%로 최다 지지율을 얻어 단일화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경남교육감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박종훈 교육감과 김상권 전 국장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대선 때 선거운동방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증거 채집을 하던 공정선거지원단을 폭행한 혐의로 정당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사천시 선관위는 지난달 중순 지방선거와 관련해 출마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 명을 모아 연설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약하게 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내일 일부 지역은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은 일교차도 15도 이상 매우 크게 나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7도, 진주 3도로 영상권을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8도, 진주 19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따스한 봄 햇살을 느낄 순 없지만 평년 기온은 웃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3도, 밀양 4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0도, 양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도, 산청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 20도, 사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들어와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내 세 번째 국립자연휴양림인 김해 용지봉 자연휴양림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데다 접근성도 좋아서 경남 동부 지역의 사계절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천혜의 산림 지역으로 울창한 숲과 계곡을 가진 김해 불모산에 용지봉 자연휴양림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리산과 남해 편백숲에 이어 도내 세 번째 국립자연휴양림입니다. 다양한 산림 문화를 경험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용지봉 자연휴양림은 가야 문화를 모티브로 만든 어린이 놀이시설과 목공예 체험장, 산책로 등을 갖췄습니다. 숲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숲속의 집 등 19개의 숙박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놀이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가족끼리 와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휴양림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깊은 숲속에 자리한 여느 국립자연휴양림과 달리 용지봉 자연휴양림은 생활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근처에 대청 유아숲 체험원도 있어서 숲과 함께 힐링 여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인근의 봉하마을, 화포천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관광지로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주변 관광지와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주변의 소상공인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될 거라 이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오는 2024년에 국가산림교육센터인 김해 숲체원까지 완공되면 김해가 사계절 머무는 휴양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찾는 키즈 카페나 이색놀이 공간이 된 만화 카페와 방탈출 카페. 그동안 이런 곳들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6월부터 안전기준 강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 점검을 동행했습니다.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놀 수 있는 김해의 키즈 카페. 소방대원이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키즈 카페는 불을 사용하는 조리 공간이 함께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대표 여기 주방에서는 화기를 다루시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는 주방에 설치하는 K급 소화기인데 제대로 잘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과거 만화방에서 진화한 만화 카페도 책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긴 마찬가지. 천장에 설치된 열 감지기는 작동하는지, 스프링클러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주변에 장애 요소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할 때 그 부분을 막는 부분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며 방을 탈출하는 방탈출 카페. 좁은 복도와 복잡한 내부 구조 탓에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확인된 키즈 카페와 만화 카페, 방탈출 카페 3개 업종에 대한 소방 안전 기준이 오는 6월 8일부터 강화됩니다. 그동안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6월 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비상구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을 소방시설법에 맞게 설치해야 됩니다. 경남에서 새롭게 다중이용 시설로 포함되는 업소는 모두 230여 곳. 소방당국은 법 개정을 앞두고 이들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와 추모식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거창 시니어클럽 2층 회의실에서 거행됩니다. 한국전쟁 월남 참전 유공자 흔적 남기기 전시회 개관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남해 유배문화관에서 진행됩니다. 도시재생 청년혁신단 창단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 함안 청년센터에서 열립니다. 창원 특례시 작가 초대전 개막식이 오늘 오후 5시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햇설 문화도시 밀양 비전 선포식이 오늘 오후 7시 밀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마련됩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 미납부를 이유로 상용차와의 인수합병 투자 계약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계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관계자는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인정할 수 없으며 에디슨 모터스의 전동화 기술이 상용차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사천은 카이를 중심으로 50여 개 항공우주업체들이 밀집돼 있고 누리호 발사대가 위치한 고흥과 창원을 잇는 우주산업벨트의 중심지에 있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가 2박 3일에서 한 달 동안 진주에 체류하며 여행하는 여기심표 행복찾아 진주의 일기 참가자를 다음 달 1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진주시는 경남 외 거주자로 만 19살 이상이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숙박비와 체험비, 각종 입장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봄꽃 시즌을 시작으로 내년 5월 개막하는 엑스포 알리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조직위는 하동과 구례를 돌며 게릴라성 홍보에 나서는 한편 오는 5월 하동 야생차 축제와 6월 부산축제 박람회, 7월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등에 참가해 행사 안내와 홍보물 배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2달 동안 경남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업장에서 14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29명이 직업성 질병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14건 가운데 8건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입건하고 나머지 6건은 노동자 부주의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통영욕지도 모노레일 사고 원인이 베어링 파손으로 인한 탈선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사남도는 도내 모노레일 6개, 케이블카 3개, 리프트 2개 등 모두 11개 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베어링이나 라이닝 마모율, 유압 제동기의 작동과 감속도, 주요 구조체, 균열이나 부식 등입니다. 창녕군 치매전담요양병원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74억 원을 들여 대한면 신당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된 치매전담요양원은 1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인지 자극 활동 등 다양한 치매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 18일 개막한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의 관람객이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통영시에 따르면 폐조선소 영구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주제관이 인기를 끌면서 관람객이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25일 개막한 2022 통영국제음악제도 연일 좌석 매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